최근 3년 동안 노인 비율이 증가한 지역도 살펴보았다. 역시 임대 아파트는 제외했다. 빨간 화살표가 많이 증가한 곳이다. 취재진은 그중에 관악구 대학동에 주목했다. 대학동에서만 올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변을 살펴보시면 다 같이 올랐잖아요. 이게 서울시 전체에서 이렇게 큰 지역이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올라가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고시촌이라고 해서 고시 수험생들이 사법고시를 준비하거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돼서 나가고 또 안 돼서 나갔지만 지금은 이제 고시가 이제 없어진 이후로 나아갈 출구가 없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고시생들이 살던 그 쪽방이 살만한데 가격이 싸더라. 아랫마을, 윗마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윗마을 쪽에는 이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쪽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을 저희가 윗마을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래쪽에는 20대, 30대, 40대, 50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혼자 와서 언덕 높은 곳, 이른바 윗마을의 고시원부터 채웠다. 고시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집에 한 평 정도, 그 정도 넓이에 있는 곳에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쓰는 곳, 물론 이제 추사시설은 없고요. 미니 원룸은 화장실 정도만 있지만 추사시설이 없는 것을 미니 원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지역 봉사단체 방문자 연령을 보면 4년 전 26%던 60세 이상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올해 35%를 넘어섰다. 고시촌은 노인촌이 되고 있다. 이겐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거예요? 네, 맛있게 계속 오세요, 선생님. 어디 보자. 웬일이야.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만 있어 지금? 근데 왜 도시락 하러 안 왔어? 저희는 무료급식소가 아닙니다. 무료급식소를 저희는 전혀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면서 정말 기쁘게 만나고 기쁘게 맞이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몸의 건강이 어떤지의 사항들을 이제 체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심리적인, 정신적인 우울 상태를 확인하는 어디가 아프신지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지 주거 형태는 어떤지 수급을 받고 계시는지 치아 치료가 필요한지 주거 상담이 필요한지 그런 거를 확인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뭔지를 이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립은 참 풀기 힘든 숙제다. 예전에는 달동네 이러면은 그래도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들어가면은 그 집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관부터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관절염에 고혈압, 통풍까지 안고 사는 황경문 할아버지. 그래. 좀 나았어요. 그래서 나았어? 발톱이 왜 이렇게 납니까, 할아버지? 그걸 병원에서 통풍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나온답니다. 발톱이. 또 어떻게 자르세요? 간격이 좁아놓으니까 이 발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잘라내겠네. 발톱이 열이 나오네. 그랬구나. 생활비는 기초연금과 사회단체 기부금 6만 원이 전부다. 하루 식단은 무료 도시락 2개 그리고 컵라면이다. 경제적 위기는 정신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1,몇백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저 아들이라고 하는 제가 사다 와가지고 사업만 닫고 그래서 또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 자족했어요. 그러고 난 뒤 그 돈 가지고 가고 난 뒤에는 절대 안 옵니다. 연락도 안 오고 뭐 앞으로 이 살아나갈 거기 진짜 막막하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엉망 생각이 다 들죠.
뭐 허무하다 하니까 뭐 허무하죠. 내 사는 것이 참 허무하다가 막막하니까 참다 아닙니까? 생각을 안 하고 이 텔레비 보고 뭐 잊어버리지. 노인 세대가 겪는 집단적 비극. 그 흔적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의 수치에서 확인된다. 고령일수록 치솟고 80대에서 정점에 이른다. 역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현격히 높다. 전부 다 집이에요, 집. 네, 다 살고 있어요. OECD에서 비교할 때 두 가지가 가장 안타깝고 부끄러운 게 이제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되게 높다는 건데,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나의 역할이 줄었다. 경제적 빈곤과 이런 고립감 그리고 배제 이런 것들 엮이면. 고독사와 자살 등으로 떠난 사람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유품 정리사 김현섭 씨. 그는 더 암담한 앞날을 걱정한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집들이 있구나라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도 재래식이었고 매일매일 뜯는 달력들, 그다음에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옛날의 그 사진들을 보관해 놓으셨었고 그냥 밥 한 공기에 밑반찬 김치 하나 정도로 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일본의 인구 구조나 아니면 고령화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 빈곤율이 사실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열악할 것 같거든요.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인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사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등을 당했을 때 고독사나 방치된 죽음은 좀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노령기가 돼가지고 새롭게 소득을 만들거나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노령기의 빈곤은 탈출할 수가 없죠. 경제적 궁핍과 소외의 악순환. 그 시작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처음에 1988년에 도입될 때 아마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할 때가 이제 1999년에 확대했는데 국민연금 제도 안에도 사실은 소득 분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낮게 됐을 경우에는 좀 더 얹어서 주고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에 탑재되어 있는 소득 분배 기능의 특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